네, 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니, 미국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이것을 제가 좀 보다 좀 종합적으로 최근 상황을 좀 잘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분이 바로 여기 화면에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그래서 지난 1월 22일 이제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41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야말로 뭐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막 그냥 발동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관세 부과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우선 당장 뭐 이웃하고 있는 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기존 관세 25% 플러스 뭐 10% 관세를 더하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관세를 막 부과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예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1970년대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에 나타난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하면 이제 경기 침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 하면 이제 물가 상승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데, 그러한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걱정을 지금 미국 내에서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언론도 여기 신문 기사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그걸 우려하는 기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정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쩌면 1929년 세계 대공황의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정말 갈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저하고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기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이미 있던 25% 플러스 뭐 10%, 10%에서 총 무려 45%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에 대해서도 지금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중국도 당연히 뭐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석탄이라든가 뭐 LNG에 대해서 관세를 10%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원유라든가 농기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픽업 트럭 같은 자동차에 관해서도 10%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뭐 텅스텐, 텔루리움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광물은 또 미국에 대해서 수출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최근에는 아예 주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그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추가 관세를 더 10%에서 15% 정도 부과하겠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 부과하기 바로 직전 상황인데,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캐나다에서도 지금 뭐 관세를 맞불 관세를 지금 하겠다, 멕시코도 지금 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전 세계가 이제 관세 전쟁으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지금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이지만, 사실 세부 또 품목으로 보면 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최근에 또 반도체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품목별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미 예고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월 2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세게 때리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 사실 과거에도 계속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막 발발하던 그 당시에요. 그때 이제 시작은 뭐 10월에 이제 주가가 폭락하기부터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후보인데, 후보 대통령, 뭐 후보댐, 여러분들 뭐 다 교과서에서 배우신 그 유명한 후보댐을,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그 댐을, 수력발전소를 만든 대통령이 바로 후보인데, 그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미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당시에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이분이
그때 발효해서 당시에 그 기존 관세율이 전 세계에 대한 기존 관세율이 한 40%였는데 이걸 60%로 이걸 올렸어요. 그러니까 20%포인트 정도 올린 거죠. 그럼 뭐 그 정도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0%라면 이게 20% 올라간 거고 40에서 60으로 올랐으니까 그 관세율이 평균적으로 50% 정도 더 높아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면서 이게 유럽 국가들이 다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교차 보복이 막 되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하고 또 그것이 전 세계 경제가 다 또 침체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가 막 정세가 불안해지고 극우파가 막 등장하고 특히 독일에서 이제 소위 히틀러가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1939년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관세전쟁이 결국은 무역전쟁이 됐고, 경제전쟁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군사전쟁이 돼버리고 전 세계가 정말 폭망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막 이렇게 갔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제레미 그랜섬 이분이 아주 유명한 가치 투자자잖아요. 이분이 지금 뭐 미국 증시가 대폭락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지금 임박해 있다. AI 버블도 뭐 사람들은 뭐 AI 지금 뭐 기술주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지금 뭐 이제 상황이 이제 다르다. 이건 세상이 바뀌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게 또 버블이다. 뭐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지난 28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블룸버그 팟캐스트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 거품이 지금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고 또 너무 크다. 그래서 이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실러 PER 지수, 그러니까 실러 PER 제일 유명한 지수잖아요. 이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이거 PER 지수인데 이걸로 보니까 한 미국이 한 37배 정도 되는데 정상 수준이 한 18배더라. 이제 역사적 평균이. 근데 그거보다 무려 2배나 높으니까 이게 너무 크다. 그럼 이 정도면 얼마나 크냐면 1990년 그 일본의 이제 주가 버블이 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버블이 막 꺼졌는데 그 당시에 그 주가 버블 그 일본의 주가 버블보다는 좀 거품이 좀 적은 거지만 그래도 1929년 세계 대공황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다. 그러면 버블이 계속 갈 수 있냐? 아니다.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버블이죠. 사실 꺼지지 않으면 어떻게 버블이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에 대해서도 이게 당연히 경제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혁신이다. 그렇지만 모든 혁신 기술이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초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자금에 몰리고 그래서 이제 버블, 거품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이게 터지게 된다. 그게 바로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랬고 1929년 세계 대공황이 10월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주가가 뭐 폭락하면서 시작한 것도 그 당시에도 당시 테크 기업이 뭐 자동차, 철도, 특히 철도가 그 당시에 막 엄청나게 뭐 사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쪽으로 투자금이 엄청나게 막 몰렸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막 몰리면서 그러한 산업의 기업들의 주가가 막 정말 엄청나게 올랐고 그러다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실제 많이 재고가 막 남게 되니까 이게 아니네 하다가 사람들이 전부 패닉이 돼가지고 이게 폭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턱 터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닷컴버블 꺼질 때 아마존도 지금 아마존이 잘 나가는 기업인데 무려 90% 이상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현재 보면 사람들이 뭐야 지금 아직도 지금 엄청나게 좋은데 그러니까 걱정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미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요. 여기 뭐 2017년부터 이렇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쭉 제가 그린 걸 제가 옮겨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거의 뭐 2.5, 3.0 여기 코로나가 터질 때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만 마이너스 2.2고요. 그 다음에 바로 6.1이나 6.1% 성장을 V자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도 2.5, 2.9, 2.8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는 여기 지난해에 2.0%였고요. 그 전에는 1.4%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미국 경제는 GDP로 보면 한 15배 크고요. 1인당 GDP로 보면 한 2.5배 정도 더 커요. 정말 그야말로 항공모함이에요. 그리고 또 굉장한 사실은 고소득 국가인데 이런 국가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른쪽 그림은 이게 분기별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분기별로도 보면 지난해만 놓고 봐도 1.6,
3.0, 3.1, 2.3.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분기별로도 이게 연간으로 이걸 환산해서 이렇게 발표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준에 계속 있는 거여서 마지막 4분기도 2.3%면 미국의 그 GDP 잠재 성장률이 한 2.5% 정도, 2.4%, 2.5% 정도 보고 있는데 거의 그 상태니까 이게 나쁘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GDP라고 하는 거는 분기마다 발표를 해요. 분기마다 발표하고 또 이게 금방금방 나오지 않고요. 물가지수도 금방 나오지만 얘는 적어도 한 2개월, 3개월 후에 발표를 해요.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GDP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세부 지표들, 대표적으로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순수출 수요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분야가 바로 소비 수요예요. 소비 수요가 무려 한 70%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전체 GDP 중에 소비가 70%나 차지하니까 소비가 꺾이면 다 꺾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소비가 1월 달에 들어서 갑자기 0.9%로 꺾여버렸어요. 감소해버린 거예요. 전월 대비로. 그러니까 12월 대비로 꺾었고 12월에도 0.4% 정도 성장했는데 갑자기 꺾였다. 트럼프가 등장하는 때가 1월 20일인데 트럼프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상황이 계속 뭐 이제 관세 전쟁도 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래도 이게 그동안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그게 이제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너무 빨리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난해 9월부터 낮추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이걸 5.5%였는데 처음에는 이거 갖다가 무려 0.5%포인트를 이제 정말 광폭으로 낮추고 그래서 이걸 계속 낮춰 왔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너무 성급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물가가 도리어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더군다나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리니까 이 앞으로 더 튀어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는 꺾이고 물가는 상승하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S공포라는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S 그 S자를 따서 이제 S공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실제 이제 소비자가 이제 얼마나 소비할 거냐는 이제 어쨌든 좀 전에 본 건 이제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2월치도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2월, 3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이제 소비자들의 그 서베이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 이제 컨퍼런스 보드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러한 그 경제조사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를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했더니 이게 2월 달에 98.3이더라. 이게 그러니까 100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100보다 낮으니까 지금 경기가 좀 특히 소비자들이 이거 좀 소비를 줄여야 되겠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더군다나 이 전망치보다도 크게 낮아졌다 하는 거고 이 정도 낮아지는 거는 이게 전망치가 당초에 102.3%였는데 102.3이죠. 퍼센트가 아니라 그거보다 많이 낮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기존 1월 달보다 또 특히 이제 많이 낮아졌는데 이거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2021년 8월 이후에 정말 월간 기준으로 최대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그거와 비슷한 또 하나 또 지표가 있는데요. 미시간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발표하는 또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있어요. 이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보니까 64.7인데 1월 달에 비해서 여기도 7%포인트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이 두 곳이 다 지금 아주 신뢰를 받고 있는 그 조사 단체인데 여기에서 발표하는 두 가지 그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다 지금 크게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제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게 소위 하는 그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채 수익률 하면 이게 만기가 이제 몇 년이냐 아니면 몇 개월이냐에 따라서 이게 뭐 단기냐 장기냐 이렇게 막 구분을 하는데 보통 장기일수록 당연히 이 수익률 또는 이제 그 금리가 더 높게 될 수밖에 없죠. 오래 돈을 묶어둬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가 더 높아지는데 그게 역전되는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 국채 수익률이 단기 국채 수익률보다 도리어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갖다 국채 수익률이 역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언제 역전이 되냐면 금리를 막 기준금리를 연준이 막 높일 때 그때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한번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긴 제가 90년대부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90년대에도 한번 그랬고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한번 그랬고 그리고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걸 때 그랬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직전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2000년 닷컴 버블이 2000년 거였는데요. 여기 회색 음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NBER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사후적으로 경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침체되었느냐를 이제 판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경기 침체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이 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뺀 거예요. 이게 뺀 건데 보면 이게 밑으로 0에서 밑으로 내려간 게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더 높다는 뜻이잖아요. 역전되었다는 그런 뜻인데 이 역전되었다가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GDP 성장률이 이제 0%대로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주가는 그보다 일찍 움직여요. 항상 주가는 실무 경제보다 좀 선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때는 그래서 닷컴 버블이 2000년 3월부터 꺼지기 시작해서 갑자기 확 폭락을 했는데 경기 침체는 그보다 좀 늦게 나타났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2000년 그 소위 얘기하는 국채 수익률이 장기 단기가 역전되었을 때 이미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이제 몇 개월 있다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2008년이 바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시작되던 시점인데 그때도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그 직전에 국채 수익률이 장단기 역전이 되었잖아요. 역전되었다가 이게 회복이 되면서 이제 장기 국채 수익률이 단기 국채 수익률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경기가 침체됐고 또 이때도 바로 기준금리를 막 이제 낮추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러면 여기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여기 보시면 2022년부터 이게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2022년 3월부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이던 시기잖아요. 그때 이게 막 엄청나게 빠르게 이걸 갖다가 5.5%까지 막 높이니까 당시 0.25%인데 그렇다 5.5%까지 뭘 이거 막 빠르게 막 올려요.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7월까지 막 이렇게 막 올리는데 그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그리고 아주 깊게 아주 낮은 수준까지 이게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되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이 0 수준으로 자꾸 이렇게 올라갔는데 최근에 얘가 드디어 역전이 해소가 되었어요. 이 해소된 시점이 바로 뭐냐면 미국 연준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때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얘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역전이 해소가 된 상황이에요. 자, 역전이 해소가 되었어요. 여기 보면 2008년, 9년 때도 한번 보시고요. 2000년, 2001년, 2000년 상황도 보시죠. 그런 다음에 뭐가 됐어요? 경기가 침체가 됐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예전에도 다 경기가 침체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닐까요? 이번에도 경기 침체된다는 게 너무 당연하고 사실 경제 이론으로도 이런 실증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 이론으로도 이걸 설명하는 그러한 그동안의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도 예외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제가 특별히 이제 주가와 어떻게 연동돼서 움직이느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스닥 종합지수예요.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1985년부터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맨 오른쪽이고요. 지금도 얘가 역전되었지만 아직도 막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여기 이제 꼭지가 살짝 꺾였는데 그 전에 2008년 9년 때 어때요? 8년 9년 때 얘가 해소가 될 때 여기 보시면 크게 감소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에 너무 지표 여기 값이 너무 커지니까 여기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당시로 보면 이게 무려 한 3, 40% 이상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고요. 여기 2000년 소위 얘기하는 닷컴 버블 꺼질 때는 이게 한 50% 이상 추락을 해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 1998년 말에 그때 한 2000이었는데 이게 무려 한 5000까지 올라가거든요. 한 4800, 900까지 막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또 이게 폭락을 해요.
한 2년 채 안 되는 순간까지. 그래서 이게 한 50% 이상 또 폭락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2000까지 떨어지고 더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2000 한 3년 되면 이게 한 1700까지 떨어지니까 한 70%, 80%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거의 데칼코마니에요. 이렇게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이번에도 이게 이렇게 올랐으니까 적어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지금 한 1900, 2000까지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19,000, 2만까지 막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잘 대비하는 분이 이 워렌 버핏이잖아요. 이분도 이제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이제 가치 투자자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상 최대의 그런 현금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현금이라는 게 거의 단기 국채까지 뭐 3개월짜리 이런 그래서 이제 만기가 3개월마다니까 이제 금방 내가 그걸 회수해서 내가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단기 국채에 많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얼마나 쌓아놓고 있느냐 현재 3,342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80조 정도 이상의 그러한 금액인데 이 정도면 이게 1년 만에 그러니까 2023년 말과 2024년 말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경기 상황을 나쁘게 보고 있고 그래서 현금을 계속 쌓아놓고 있다. 뭐 일부에서는 후계자한테 이제 뭐 현금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후계자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경제 상황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제 이 워렌 버핏이 이제 처음 이제 아주 중요하게 들여다본 지표라고 해서 이제 버핏 지수라고 있잖아요. 이 버핏 지수가 뭐냐면 그냥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그 주가를 전부 다 합한 시가총액이죠. 미국의 이제 기업들 시가총액을 미국 GDP로 나눠준 것을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곱하기 100을 한 게 이제 버핏 지수인데요. 이게 현재 어디까지 갔냐면 한 208까지 가 있다. 208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이게 상승을 계속 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발달하니까 이게 GDP 대비로 시가총액은 이제 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높아도 너무 높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표준 편차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높이 가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높으냐면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만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는 이게 주가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한 7, 80% 이렇게 감소했다, 이렇게 추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다시 또 이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균형에서 이게 벗어나 있는 것이 버블인데 그렇게 되면 얘가 균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시장은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걸 갖다 경제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오버슈팅 한다고 그래요. 오버슈팅. 그러니까 슈팅을 하는데 이게 목표치, 균형치가 100인데 100으로 가지 않고 이게 150, 200까지 갔다가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는데 이건 또 거꾸로 100이 아니라 거꾸로 50까지 갔다가 이게 그 균형을 따라서 왔다 갔다 이게 굉장히 심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오버슈팅 한다. 그러니까 목표치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목표치보다 훨씬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상황, 굉장히 발로타일하다, 굉장히 이게 불안정하게 움직인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인데 보다 더 이제 정교한 지표가 허스만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 모든 산업을 전부 다 합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비금융 분야, 금융 분야를 제외한 금융 분야는 금융만의 특성이 있으니까 걔 빼고 그거 말고 이제 비금융 분야의 시가총액, 비금융 분야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비금융 분야들의 총 부가가치 그것도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벌어들여서 가져온 것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한 그러한 비금융 분야의 기업들의 총 부가가치로 나누어진 것, 그런 허스만 지수라고 하는데 그냥 허스만 펀드에서 이걸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뭐 붙이지 않고 자기들이 이걸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편의상 허스만 지수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것이 2025년 2월 14일입니다. 그때 상황이 현재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이게 2.9가 넘는다. 2.9 정도면 뭐냐면 아까 그 버핏 지수는 곱하기 100을 해서 이야기해서 그냥 한 208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2.9 곱하기 100 하니까 29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상황이 더 지금 버블이 더 심각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
그때만 해도 이 한 2.7 정도 됐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거고. 그럼 어느 정도냐? 여기 맨 왼쪽에 보면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상황인데 그때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때랑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껴도 너무 많이 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 세계 대공황을 걱정하는 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때 바로 무슨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후보 대통령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서명하고 그래서 그게 1930년 3월에 정식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미국의 관세율이 기존 40%에서 60%로 이제 크게 상승이 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나빠지고 전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공황 상태로 막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버블이 나타나는 지표도 1929년 상황과 비슷하고 또 이렇게 관세 폭탄까지 막 터트리고 무역 전쟁으로 가는 것도 그 당시와 너무 비슷하지 않느냐. 이제 그러한 이야기고요. 이거 특별히 이제 그러면 뭐 가지고 터질 거냐.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술주가 지금 특별히 더 과대평가가 되어 있잖아요. 매그니피선 7 해가지고 M7 특히 이제 많이 걔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 그래서 전반적인 주가 지수도 많이 높아졌는데 걔들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술주가 어떻게 움직이냐 특히 이제 IT 이런 IT 분야에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주들만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price to sales ratio 한국말로 주가 매출 비율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그 IT 분야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한 1주당 주가 나누기 1주가 만들어내는 그 소위 얘기하는 매출액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나눠준 거 보니까 이게 최근 지난해 말이 9.9가 되더라고요. 9.9.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직전 상황 제가 3월 달에 꺼졌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얼마가 됐냐면 7.9더라. 7.9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지금. 이게 지금 기술주 버블이 굉장히 높다. 여기는 뭐 1929년 그런 지표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은 그러면 최근에 이런 기술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기술주 하면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지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애를 유심히 제가 보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제가 따로 떼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이 필라델피아 그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빠르게 상승했다가 이제 2022년 3월부터 소위 이제 기준금리가 높아지니까 이게 좀 떨어지는 텐데 다시 얘가 막 빠르게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올라갔냐면 지난해 7월 8일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5,764까지 올라갔어요. 5,764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다시 막 좀 떨어지기 시작해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게 4,600까지 좀 떨어져 4,600. 이게 고점 대비 한 20% 하락한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는 것은 개별 종목은 훨씬 더 많이 하락한 것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의 IT 분야, 이 반도체 분야, 최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버블 가능성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데 얘가 그렇다. 이것뿐만 아니라 AI만 놓고 보면 더 심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아주 핵심적인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놓고 보면 특히 얘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뭐 이건 뭐 아까 5년 전부터 이렇게 막 전반적인 반도체 지수는 막 상승했지만 얘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별로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2년도 채 되지도 않은데 얘가 막 한 1년 한 반 정도 막 급격하게 올랐다가 그래서 2014년 11월 4일까지 막 엄청나게 빠르게 올랐다가 그 이후에 얘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얘가 좀 서서히 하락하는데 무려 25% 하락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얘가 뭔가 좀 수상찮지 않느냐. 얘가 마치 시스코
예전에 그 2000년도 닷컴버블 꺼질 때 제일 주도주가 시스코였거든요. 당시에 이런 인터넷 장비주가 이제 제일 각광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그 소위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마치 지금 AI가 계속 이제 뭐 각광을 받고 여러 가지 무선 통신이 뭐 각광을 받고 뭐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또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 특별히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엔비디아가 막 뜨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엔비디아가 이제 시스코인데 걔가 이게 폭락을 했어요. 이렇게. 뭐 완전히 삼각형을 이루면서 폭락을 했는데, 그러한 상황을 여기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시스코 주가 지수인데요. 이게 예전에 199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재까지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00년도에 얘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훅 떨어지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때 고점을 아직 회복도 못했어요. 시스코가. 이게 2000년이니까 25년 전 상황입니다. 25년. 그 전 상황에서 지금 떨어졌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떨어져도 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네.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25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고요. 이 나스닥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2000년도에 지금 막 이렇게 엄청나게 좋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되지만 제가 이제 1990년부터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당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게 한 5, 60% 올랐다가 50% 1년 반 사이에 그렇게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한 5, 60% 올랐다가 1년 반 정도 사이에 다시 또 5, 60% 하락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올해 10% 20% 조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지난해 기사입니다만, 그 IMF 전 총재이기도 하고, 현재 ECB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가, 현재 세계 경제가 1920년대 세계 대공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전 상황이에요. 그때 이미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아마 이분이 지금 조심스러워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아이고 이제 진짜 세계 대공황 오겠네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단편적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어떻고,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을 제가 막 출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목이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시중에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부터 이제 소위 온라인 주문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예약 주문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더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 경제, 한국 경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할 수도 있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래서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시고 이 북토크 세미나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도 제가 따로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고,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모집하는 그런 방법도 제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살아있는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코너를 제가 따로 만든다 말씀드렸잖아요. 일부에서는 그 학자들은 말이야 세계 경제도 모르고 현실 경제 모르고 한국 경제 모르고 그냥 다 그냥 필요 없는 분들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제학이 필요 없으면 여태까지 어떻게 경제학이 살아왔어요? 어떻게 경제학자가 어떻게 필요해요? 다 그분들도 경제학 배우고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경제학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경제를 좀 제대로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루하지 않고 정말 어렵지 않고 재미없지 않게 아주 재미있고 정말 쉽고 정말 현실 경제를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정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매주 말
일요일 아침에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 제가 이 영상을 찍다 보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너무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 여러분들께서 뭐 그래 그러니까 혹 해가지고 혹시 섣부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아주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 또 현명한 경제인으로서 생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함께 걱정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또 이러한 영상 많이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요. 또 이러한 제 책도 좀 여러분들 많이 좀 읽어봐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